안녕하세요. 이제 막 나이가 4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큰일을 하나 치르게 되었어요. 아니죠. 벌써 두 번째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 전 사랑하는 저희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남편이란 놈과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아빠와의 이별은 정말 힘들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 헤어진 남편 놈과의 이별은 시원하다 못해 정말 후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이렇게 행복할 만큼 처음부터 남편이란 놈이 싫어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겠죠. 제가 결혼을 생각했을 만큼 남편은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아낄 줄 알고 존중할 줄 알며 가사 일도 어느 정도 가담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도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고 빨고만 안 하지 간 달라고 하면 간 주고 쓸개 달라고 하면 쓸개 줄 사람이라면서 칭찬들을 할 만큼 저에게 잘했답니다. 저도 그런 다정한 모습에 반해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희는 유명한 사내 커플이었는데 입사 동기의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라 처음부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남편은 군대 갔다가 졸업 후 좀 있다가 취업이 된 케이스였고 저는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취업을 하니 제 또래 여자애들보다는 조금 더 늦게 취업이 된 경우였어요. 그렇다 보니 입사 때 저와 제 남편보다 나이가 다 어린 애들이었고 둘이서만 유일하게 동갑이라서 서로를 의지하다 보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의지할 만큼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남편은 친구 사이일 때부터 제가 야근을 하면 밥도 사다 주고 일하다가도 피곤하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카페라떼를 사다 주곤 했으니 누가 봐도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 중에 단연 으뜸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1년 넘게 좋은 사이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삐끗거리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와 저희 아빠의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시댁이 좀 유난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귈 때는 잘 몰랐지만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부가 좀 유별난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한테 참 못되게 굴더라고요. 사실 남편 쪽과 저희 집은 수준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어요. 남편 집은 사업을 하는 집이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곳이라 꽤나 돈을 많이 벌고 있었죠. 그런데다 시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한 타입이라 그런지 자존심이나 자기 잘난 맛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집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빠 혼자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고 평생을 페인트 칠을 하며 저희 셋을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다 보내셔서 남들에 비해 여유롭지 못했던 저희 집은 당연히 집안 대 집안으로만 봤을 때 남편 집안에 비해 좀 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눈에 안 찼겠어요.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처음부터 시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던 거 있죠. 시아버지는 양가가 결혼 이야기를 위해 처음 모인 자리에서부터 무시를 하셨고 저희 집안의 상태를 보더니 홀아버지 밑에서 큰 걸 탐탁지 않아 했는데 거기다 아빠 직업이 페인트 공이라고 하니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신뢰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페인트 칠 그거 얼마나 번다고? 좀 더 노력해서 나처럼 돈 되는 걸 했어야지. 우리 또래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참 게으른가? 시아버지의 말씀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며 놀랐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관계가 될 사람에게 그런 무시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만남에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아빠를 무시한 것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 말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죠. 어머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혼자서 애들 셋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당신이었어 봐요. 할 수나 있겠나. 당신은 우리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간다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으면서 그런 말 말아요. 내가 보니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사셨으니 그 힘든 페인트칠 하시면서 애를 셋이나 이렇게 잘 키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돈? 우리 남편 말은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무례했던 시아버지의 말씀을 곧바로 받아치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어찌나 제 마음을 잘 알고 반박을 해주셨는지 마음속으로 감동이 요동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바톤을 이어받아 저희 아버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하셨어요. 예, 사부인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애들 새 키우느라 저 잠잘 건 못 자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걸 몰라주시니 섭섭할 참이었는데 우리 사부인이 알아주시니 그저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부인께서 참 현명하신 분 같네요. 우리 아빠도 그간 세월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대하는 방법에 도가 트신 분이었고 덕분에 그 자리에서 은근히 아빠를 무시하던 시아버지를 내리까며 본인이 할 말을 시원하게 다 하셨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시아버지는 역시나 우리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그 숨은 뜻을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열받은 것처럼 울그락불그락해졌답니다. 그러다 더 할 말이 없어지셨는지 그 이후에는 조용히 밥만 드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우리 아빠한테 당한 게 못내 분하고 억울했는지 아주 저를 달달 볶아대더라고요. 뻑하면 저한테 전화해서는 너는 이 집 며느리가 된다면서 어떻게 시부모한테 전화 한 통이 없냐? 미리미리 연습을 하고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잘할 것 아니야? 아주 그냥 센스가 그렇게 없어. 젊은 애가. 야,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해라. 니네 시어머니는 영 손맛이 딸린단 말이야. 30년을 넘게 같이 살아도 적응이 안 되는 맛이야. 어디 며느리 손맛은 어떤지 미리 맛 좀 보자. 등등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들을 저한테 전화해서는 툭툭 던지곤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줬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 드렸다, 집안 행사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등등의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피하는 것도 열이 받으셨는지 점점 더 막말을 뱉으셨고 그때마다 계집애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매번 시아버지 말을 무시하냐는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더는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 아직 아버님 며느리 아니고요. 한가하게 아버님 쫓아다니면서 전화드리고 밥 차려드릴 여유가 없어요. 저도 기준 씨만큼이나 바쁜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하시는 그 계집애라는 단어 어디 가서 함부로 쓰시면 요즘 신고당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편하셔도 이제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어른한테 버릇없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제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런 시아버지 밑에서 절대로 평생 못 살 거라 생각하며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곧바로 저의 생각을 토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아버님의 무례한 행동을 남자친구에게도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본인이 잘 말해보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보면 아버님께 제대로 말을 안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도 못하는 사람과 사느니 그냥 아예 여기에서 파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바로 퇴근 후 남자친구에게 가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기준 씨, 이번에도 아버님한테 나한테 그만 연락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지? 당신도 아버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사람한테 무례하게 하실 수가 있어? 나 이제는 못 참아. 나 이대로라면 당신이랑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여기서 깔끔하게 헤어져 우리. 제가 파혼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편은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을 생각을 못했는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미연아, 미안해.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나 너 없으면 죽어.
알잖아. 나 진짜 이제 너밖에 없는데 헤어지자니.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다시는 그러시지 못하게 내가 잘 말할게.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도 또 얼렁뚱땅 넘어갈 거잖아. 어떻게 믿어 내가? 아니야. 진짜야. 한 번만 더 믿어줘. 진짜라고. 저는 이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었던 남자친구였던지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말을 했는지 시아버지한테 전화 오는 일이 없어졌죠. 심지어는 서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참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시댁 쪽으로 갈 때면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그래 왔냐 라는 말 한마디 뱉으시고는 일절 저에게 말을 건다거나 예전처럼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들을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 이후로 계속되는 시아버지의 정상적인 행보에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바뀌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결혼도 그대로 진행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죠. 사실 시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무조건 했을 결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상 시아버지에게 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말리셨는데 워낙에 시아버지 고집이 세다 보니까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시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갈 때면 항상 제 옆에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면서 정작 어머니가 거의 밥상을 다 차리시거나 아버님이 저한테 시키신 것들을 같이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처음 뵈었을 때 둘이 있는 시간에는 이런 말씀도 해주시던 거 있죠? 나는 결혼 전에 네 시아버지가 하도 너를 힘들게 해서 네가 이 집으로 시집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어. 우리 아들이 너만큼 좋아하는 애 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봤을 때 참 똑부러지는 게 네가 꼭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했거든. 근데 내 걱정대로 너희 결혼 준비하면서 한번 틀어질 뻔했잖니.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우리 아들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했을까 싶어. 나는 그대로 너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너랑 결혼 못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네 시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너한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면서. 그래서 그 고집센 니네 시아버지가 조용해진 거 아니겠니? 나도 내 남편이지만 이런 건 참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워. 그래도 그 힘든 일 겪고서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고맙다.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아버지도 잠잠하시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에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시니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제 버릇 걔 못 주고 제 핏줄 어디 못 가는 거였어요. 살다 보니 그렇더군요. 결혼 후 10년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아껴주었고 우리는 남들보다는 아니지만 남들만큼의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듯 했죠. 근데 결혼 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저한테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싸움도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후 10년 동안 남편이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한결같겠어요? 저도 그렇지 못하는데요. 근데 남편은 한 번씩 툭툭 저한테 명령조로 물 좀 떠와 라는 식의 말을 뱉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 번씩 떠다 주다가도 안 되겠으면 네가 떠다 먹어. 어디다 명령이야. 라며 화를 냈었는데 10년 차까지만 해도 그게 먹혀서 남편이 알아서 떠다 먹고는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야, 물 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야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야? 참나. 야, 네가 떠다 먹어. 어디다 대고 또 명령이야?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아, 그거 진짜 말 많어. 그냥 좀 떠다 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한 번을 안 지냐, 한 번을. 한 번을 안 지기는 몇 번 떠다 주니까 너 그거 습관돼서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우, 알았어. 아주 그냥 김 부장네 부인은 그렇게 고분고분해서 현모양처가 따로 없다는데 나는 마누라 복이 없는 건지.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요즘 왜 그렇게 말을 막 뱉어? 점점 니네 아버지 닮아가니? 내가 말했지. 아버님이 어머님 대하듯이 나한테도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고. 왜 결혼 전에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걸 당신이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아우, 알았어, 알았어. 귀 따갑게 진짜. 안 한다고. 내가 떠다 먹는다, 물. 남편은 저의 성질에 귀찮다는 듯이 말을 끊어버리는 거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속으로 좀 겁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점점 시아버지의 모습이 짙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거의 하녀대하듯이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한 번씩 지지 않고 대드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성품이 조용하시고 수용적인 분이라 그런지 거의 받아주시는 듯 했죠.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항상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결혼 10년 차가 되니까 그런 협박도 안 먹히는지 남편은 개의치 않고 저를 막 대하더군요.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점점 부부싸움이 잦아져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저희 집에서도 모자라 시댁이나 친정 어디를 가도 저를 막대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명절에 친정을 갔는데 이번에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같이 밥을 차려 먹고 있는데 남편이 밥을 먹다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 국 짠 것 좀 봐. 이거 당신이 했지? 어떻게 10년 동안 맛이 변하지를 않어. 더럽게 짜네 진짜. 소금을 들이부은 거야 뭐야? 주부 10년 차면 이런 건 좀 제대로 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는 황당하기도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준 남편으로 인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의 지원군이 탁 하고 나서 주었습니다. 아니 자네, 평소에도 우리 딸 그렇게 대하는가? 내가 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왜 전에 없던 행동들을 하는 거야? 모름지기 남자는 우직하고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아내도 자식들도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처가에 와서 대놓고 마누라 면박을 줘? 그런 태도는 고치게. 보기 안 좋아. 네, 장인어른. 든든한 저의 아빠의 조언과 제 남동생과 언니 가족들도 한마디씩 거두는 통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많이 민망해했습니다. 꽤나 그랬는지 그 뒤로는 말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변하진 않았어요. 집에 가서도 여전히 저한테 똑같이 행동을 했고 친정에 가서는 조심하려고 해도 이미 습관으로 배워버렸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오는 행동으로 인해 저희 아빠한테 많이 혼나곤 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은 생활들을 하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던 통에 저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매로 위에는 언니, 아래에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저희 셋은 엄마 없이 아빠하고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다 보니 남들보다도 우애가 좀 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신저 방도 셋이 따로 있을 만큼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은 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더랬죠. 미연아, 어떡해? 우리 어떡해? 언니, 무슨 일이야? 아빠가 백혈병이래. 요즘 아빠가 일하다가 어지럽다고 자주 그러셨었는데 저번에는 한번 쓰러지셨어. 너랑 진우 걱정할까봐 그냥 아빠랑 나랑 둘이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아빠한테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하니까 글쎄 백혈병이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아빠한테 찾아갔고 그날 아빠를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왜 아프다고 말을 안 했어? 몸이 안 좋으면 우리한테 바로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다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울게 만들었네. 아니야, 아니야, 아빠. 내가 죄송해요. 내가 결혼해서 산다고 아빠한테 소홀했어. 우리 치료 열심히 받아서 꼭 나아요. 알았죠? 알았다, 알았어. 예쁜 내 딸. 저는 아빠와의 시간을 한참 가진 뒤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 놈이 하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돌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아줌마가.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길거리에서 욕한다. 벌금 내라 그래. 그 얼굴에 그 몸매로 나돌아다니면. 뭐라고? 이 미친 자식아?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지금 내가 어디 다녀온 줄이나 알고 그렇게 짓거리니? 아유, 모르지. 알게 뭐야. 네 장인어른 백혈병이래. 네 마누라가 지금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아, 그래? 장인어른 요즘 나한테 하시는 게 참 뭐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한 대로 돌려받는 거야. 나를 그렇게 못마땅해 가지고 성가시게 구시더니만 벌 받으신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인간 맞니?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이 나쁜 새끼야. 저는 그때 남편에게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남편이 정말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때 남편과 실랑이를 벌일 기운이 없었어요. 아빠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간병인을 옆에 두기는 했지만 언니와 저 남동생까지 합세해 아빠의 간호를 극진히 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남동생 부인이나 언니 남편인 형부도 다 같이 와서 한 번씩 저희 아빠를 돌아봐주고 몸에 좋다는 것들을 막 사다 주곤 했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만 유일하게 저희 아빠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명색이 장인어른인데 한 번을 돌아봐 주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남편이란 작자는 지 아빠한테 말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돈어른 아프신 걸로 왜 내 아들까지 피를 봐야 하는 거냐? 너 요즘 사돈어른한테 간다고 집안일도 소홀히 한다면서? 여자가 말이야, 가정부터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네 아버지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랑 내 손주 새끼들도 챙겨라. 밖에서 보면 바람 난 줄 알아. 저는 개념이 있는 게 맞나, 생각이 뇌를 거치는 거 맞나 이해가 안 되는 아버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빠가 아프다는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도 아버님 아프시게 되면 그이한테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어디서 그런 쌍스런 말을 해? 그러니까 아버님도 우리 아빠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과하세요. 아버님이 지금 쌍스럽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여보, 그만해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중간에서 저희를 말리는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상황이 험악해졌거든요. 저는 그 뒤로 아예 시댁에 질려버려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저희 아빠 치료에만 신경을 썼고 아빠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시면 곧바로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빠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못했고 아버지의 경우 급성 백혈병 증상이었는데 이건 비교적 치료 경과가 좋다고 해서 항암 치료와 함께 수혈을 계속해서 병행해 치료를 열심히 받아봤지만 결국 5년 후 아빠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어떠한 의욕도 남아있지 않던 저는 우선 결혼 생활부터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남편도 제가 질려버렸는지 이혼하자고 하니 곧바로 이혼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한창 절차를 밟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태세 전환을 하며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이혼 진행하고 있는 거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미안해. 애들도 있는데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잘해볼게. 우리 애들한테 이혼가정 꼬리표 붙여줄 순 없는 거잖아. 당신이 잘할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고 또 10년 뒤에 바뀔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아니야, 믿어줘.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잖아. 정신 차려볼게. 그러니까 당장 결정은 어렵더라도 일단 보류해줘.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잖아. 저는 또다시 남편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이 눈에 밟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려던 차에 남편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고 가차없이 남편을 버려버리는 중대사한 일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아직은 아이 양육권 싸움 때문에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조정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껏 연락이 없던 시아버지 쪽에서 갑자기 호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저를 부르시는데 또 큰 대학병원으로 부르시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일단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히 제가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차없이 남편 놈과 개차반 시아버지를 떨궈 놓고 나와버리는 계기가 되었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한 병실에서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먼저 와 있었고 어머니는 안 계셨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여쭤봤어요.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병원에 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은요? 그래, 그래도 네가 양심은 있나 보구나. 니네 아빠 때는 가정도 버릴 만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기에 내가 부르면 어쩌나 싶었는데 사람은 맞나 봐. 야, 나 대장암이라 치료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좀 와서 니네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나 좀 지극정성으로 모셔라. 네 남편은 바쁘고 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아서 맨날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 병원까지 오라고 하겠니? 네?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내가 당분간은 치료받아 해서 오줌줄까지 차고 있어야 된단다. 그러니까 네가 수발 좀 해. 간병인 있다는데 내가 내 가족 냅두고 다른 사람 손 타야 할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저보고 아버지 똥오줌 받아내란 소리시네요? 뭐야? 지금 그게 싫다고 눈 크게 뜨고 따지는 거냐? 네, 싫어요. 저희 아빠 아플 때 이 인간은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아버님은 그때도 저희 무시하시고 아픈 사람 간호한다며 저 나무라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요? 아버님 지금 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무시하고 저 욕해서. 지금 그거 다 돌려받는 거라고요. 잘 됐네요. 우리 아빠 하찮게 대하더니 이제 누구 손 없으면 똥오줌도 혼자 못 가리셔서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동안 속에 있던 한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를 아버님께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저한테 성질을 갑자기 내더라고요. 바뀐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닌 모습으로 말이죠. 이 기집애가 진짜 요즘 좀 좋게 봐줬더니 지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달려드네. 야, 정신 차려.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할 것 아니야. 어디서 이미 죽은 사람까지 들먹거리면서 신세 한탄을 여기서 하고 있어? 너 내가 요즘 좀 깔아줬다고 기고만장하냐? 또다시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순간 태세를 전환했던 모습은 바로 지 아빠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그 인간의 뒤통수를 확 후려친 다음에 속 시원히 할 말을 해버리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래. 나 기고만장하다. 너 같은 짐승 같은 놈 앞에서 내가 설설 기어야 하는 거야? 웃기고 자빠져서 진짜. 야, 이 짐승 놈아. 제발 좀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다간 너까지 니네 아빠 꼴 나. 알아? 불쌍한 것들.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막말을 해주고는 나와버렸어요.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 인간도 그 인간 아버지라는 사람도 저한테 더 한바탕 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 둘에게 손가락질 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 뒷모습만 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혼 조정할 것도 없이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뒤로 남편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따지려고 했지만 저는 그 뒤로 애들을 데리고 친정 언니네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쉽게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이 긴 여정을 끝내고 싶어 막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마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참 지겹고 힘겨운 싸움이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보이고 있어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니네 가족도 저나 제 아이들을 잘 받아주어서 정말 고맙게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솔직히 이혼녀가 되어 자식을 둘이나 데리고 살 날이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이미 저에게 벌어진 일이고 운명인지라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악연으로 끝난 한 사람과의 인연 이후에 또 더 좋은 인연으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씩 새로운 저의 인생의 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앞길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